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교인베스트먼트의 김효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앞서서 윤은석 파트너님께서 전반적인 에듀테크 시장의 투자 트렌드,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이제 초기 스타트업 분들, 대표님들께서 투자 유치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사위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대표님들과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대교인베스트먼트에는 작년 6월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네오플라이라는 엑셀러레이터에서, 네오이즈 계열의 엑셀러레이터에서 한 4년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초기 투자를 하고 또 지금은 조금 뒷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 준비와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투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준비를 하실 때 이제 투자 유치를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4가지 질문을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투자 받으면 좋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왜 투자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투자를 받아야 할지, 그리고 그 투자의 규모는 어때야 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투자자를 컨택을 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지, 또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의 투자에서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단계별로 봤을 때 시드부터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자금의 사이클 단계를 봤을 때 IPO나 M&A까지 엑싯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시드 단계에서는 많이 보는 게, 사실 이때는 뭐 지표라든지 아직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은 단계에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창업팀을 굉장히 많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런 초기 투자자들은 그 팀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최소한의 어떤 가설 검증을 해본 게 있다면, 테스트를 해본 게 있다면 그 MVP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시리즈 A 이후부터는 좀 지표가 나오거나 좀 빠르게 성장을 하는 단계가 될 거고, 그리고 시리즈 B나 이제 그 C 이후로 갔을 때는 좀 더 그 쌓은 지표들을 더 가지고 시장에서 확장을 해 나가고, 이제 그때쯤이 되면 수익화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고민하시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단계별로 엔젤, 그리고 벤처 캐피탈, 그리고 뭐 이런 그로스 캐피탈하고 이제 그 이후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투자가 글로벌리 다 대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금이 많이 사실 시장이 풀리면서 이 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VC들 안에서, 투자자들 안에서도,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정말 좋은 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부터 이 좋은 팀들을 미리 만나서 투자를 하고, 또 그 이후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자들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앞에 3F부터 시작하는데, 뭐 파운더, 패밀리, 프렌즈, 그래서 뭐 그 창업자, 가족, 뭐 그 친구들이 이제 투자를 해준다고 처음에는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 엔젤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국내에서는 전문 엔젤이라든지 적격 엔젤, 그리고 엔젤 클럽은 이렇게 지인들이나 혹은 어떤 비슷한 이익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클럽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 클럽을 통해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때는 한국벤처투자에서 매칭 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투자자가 투자를 만약에 5천만 원을 한다 하면, 이제 그 투자를 한 승인이 된 투자건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해서 매칭을 해줘서 같은 조건으로 이제 더 추가금으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는 이 시드 투자를 하면서 여기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뭐 데모데이라든지 그 다음 라운드 투자에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별로 없고 좀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싶을 때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뭐 벤처 캐피탈과 그로스 펀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투자 유치를 하시면서 이제 라운드를 사실 뭐 한번 돌아보시고 나면은 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때 용어들이나 이런 게 훨씬 친숙해지실 텐데 아직 그렇지 않으실 때는 뭐 FI냐 SI냐 이런 단어들도 되게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인지, 그 다음에 전략적 어떤 그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CVC는 코퍼레이트 VC인데 이런 회사에서 설립한 그런 VC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전략과 방향을 봤을 때 그 시너지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대규 인베스트먼트는 사실상 이제 많이 그래서 전략적 투자가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은 FI고요. 근데 이제 같이 대교랑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자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시드 단계에서는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리스트가 이제 중기부 엑셀러레이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아예 이제 인증을 해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등록을 하고 거기서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검증은 된 곳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팁스 운용사인지 뭐 이런 여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실 때 만약에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이런 정보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는 목적의 그런 엑셀러레이터들도 사실 국내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투자를 받고 어떤 멘토링을 받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그런 데모데이를 통해서 좀 활용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좀 국내의 저런 주요 엑셀러레이터들을 좀 찾아보시고 거기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배치로 모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상시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머라든지 아니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뭐 스프링캠프 이런 뭐 퓨처플레이 다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들마다 특징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에 좀 더 특화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소셜 임팩트의 성격, 소셜 벤처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D2SF는 네이버랑 이제 정말 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저기는 SI 성격의 투자를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디랑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고려를 해서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이제 시드 단계에서는 사실 뭐 저렇게 해서 처음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모를 때 그렇게 진입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미 뭐 좀 스타트업 씬을 잘 알고 계시고 투자의 이 사이클을 알고 계시면 사실상 시드를 건너뛰고 이제 가시는 팀들도 요즘은 특히 이제 창업을 한번 하고 또 재창업을 하고 이런 대표님들을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VC를 조금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이제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선 그 고객의 니즈를 저희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 원하는 걸 이제 건드려서 이렇게 제공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IR을 할 때, 투자 유치를 할 때는 그 고객이 이제 곧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제 그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펀드 출자 구조를 이제 보시면은 국내에 많은 이제 전부 다는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기관 쪽에서 이제 출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태펀드라든지 성장금융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이제 출자를 해서 벤처 캐피탈들의 자금을 주고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들, 이 GP들, 벤처 캐피탈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게 되죠. 벤처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출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펀드의 주 목적이라든지 이런 성격들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펀드마다 보면은 그래서 뭐 창업 초기가 주목적인 펀드도 있고 뭐 여성 펀드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 CEO인 경우 뭐 그 다음에 청년 창업 펀드, 그 다음에 뭐 저희도 문화 콘텐츠 쪽 펀드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임팩트 이제 쪽 펀드도 있고, 그래서 그 펀드의 성격이 어떤 펀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니어도 더 VC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에서도 또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
어떤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펀드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또 운용 기간이 어떻게 되고, 기존에 어떤 회사들을 투자했는지를 보면, 아, 우리가 교육업을 하고 있으면, 아, 이쪽 교육 쪽에 관심이 있겠구나. 혹은 너무 이제 겹치는 포트폴리오는 사실 좀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투자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너무 똑같은 아이템을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또 검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좀 해보고 이제 뭐 미팅을 하실 때 질문을 하시거나 해서 좀 더 이제 우리에게 핏이 맞는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이게 투자 검토를 저희가 개인 심사역들이 이제 딜 소싱을 해요. 이렇게 저희도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지만 저희도 이제 시장 리서치를 하고 해서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뭐 이런 박람회도 오고 아니면 발표나 이런 데모데이 가고 해서 이렇게 소싱을 하고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IR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 회사에 가서 저희 뭐 대표님부터 해서 전체 임직원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투자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VC들이 그 1차 이제 내부 투심위가 있고 본 투심위가 있는데 그 두 번의 투심위를 걸치고 그 사이에 실사를 하거나 어떤 그 추가적인 요청 자료들을 또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 처음에 이제 검토를 하고 투자금을 집행하는 데까지 이 사이 과정들만 보셔도 사실 일정을 잡는 것만 해도 이제 뭐 한 주, 두 주 밀리고 하면 사실 한 3개월이 생각보다 되게 금방 지나가게 되고요. 저 앞에 딜소싱을 하는 과정이 또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는 대표님들께서도 우리가 자금이 이제 3개월 뒤면은 끝나는데 그럼 3개월 전부터 그냥 이제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런웨이를 생각하셔서 여유 있게 자금이 이제 정말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는 투자 유치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컨택을 하고 나서부터 IR까지 이렇게 이제 그 심사역을 이제 컨택하고 심사역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얼마를 투자를 하게 될지 밸류에 대한 어느 정도는 협의를 이제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이제 IR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이 사전 검토에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이 사전 검토의 사실 첫 번째 단계 컨택을 할 때 그냥 뭐 소개받아서 만나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미팅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이제 같이 드리게 되잖아요. 이 IR 덱을.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때의 목적은 이 자료를 봤을 때 만나서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 팀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 사업 모델에 대해서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인상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자세히 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꼭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이제 좀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덱을 한번 봤을 때 정말 간단명료하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한 줄로도 소개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형식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이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의 스토리로 이게 잘 전개가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포텐셜을 보여주실 수 있나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시장에서 어떤 가설을 검증을 하면서 어떤 지표를 만들었고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수익화를 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엑시트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도 나오게 될 때 좀 더 본격적으로 투자 검토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덱을 기반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게 되고 그 덱을 가지고 추가적인 또 시장 조사를 하면서 저희도 투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덱을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한 2개를 만드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가볍게 러프하게 이제 덱을 하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풀 버전을 또 따로 만드셔서 처음에 미팅을 요청을 하실 때는 이제 기본 덱을 주시고
뒤에 나중에 뭐 어펜딕스라든지 좀 더 상세한 내용, 민감한 내용 이런 것들은 미팅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어쨌든 그때의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심사역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덱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한 꿈과 희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도 이제 계속 써놓은 게 정량적 분석 이런 부분이나 지표라든지 어떤 숫자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목표치를 제시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근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사실 에듀테크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IT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이렇게 3개의 분야를 크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 첫 줄은 이제 저희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 초에 이제 투자를 했던 건들이어서 좀 크게 그래서 뭐 문토 이런 소셜 플랫폼이나 이제 그 옆에 있는 텍스트넷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는 스피링크라는 회사는 AI용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AI 휴먼의 페르소나를 설계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골프픽스라는 서비스를 하는 모아이스는 에듀테크랑도 좀 관련이 있지만 스포츠 분야에서 골프를 코칭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주주 관리를 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듀테크 쪽 케이스로는 이런 놀이랑 잘한다가 같이 대교랑 협업을 하거나 이제 놀이는 대교에 이제 인수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첨부를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